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이 환경 이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도내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를 위한 환경교육 방향과 과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차수철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먼저요. 우리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환경교육센터라고 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기후 위기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도민의 인식을 정진하고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들을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설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또 관련 강사와 같은 지도자 이런 요소들을 잘 갖추고 있는 기관이고요. 충청남도는 이제 2013년부터 지역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충남 환경교육센터는 천안에 있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광역센터로 지정되어져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환경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도 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가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만은 못지않게 유관에서 중요한 이제 글로벌 이슈가 이 기후 위기입니다. 뭐 요즘은 이제 기후 변화를 넘어서 기후 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뭐 유엔이나 국가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시민들의 인식이고 또 어떤 친환경적인 아마 생활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위에서 이제 이 그 환경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 교육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뭐 법과 제도 또 관련 정책 또 자발적인 환경 교육까지 학교 사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관심 그리고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지금 이런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교육에 대한 공감대도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들을 위한 이 환경 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대부분 민간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환경 교육은 크게 보면 그 일종의 이제 포멀 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제도화된 교육. 흔히 이제 우리가 학교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교육청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있고 또 학교 밖에서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사회환경 교육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이제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물론 이제 학교 안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등교가 이제 학교를 이제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학교 안팎에서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충청남도는 이제 작년에 학교 환경교육 종합 계획을 충청남도 교육청이 이제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특징적인 게 1년에 4번 이상은 우리 아이들이 환경교육을 받도록 하자. 라는 의무화 제도를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이제 마일리지로 축적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런 탄소 중립 365 실천 앱 이런 것들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 학생, 학부모 또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학교 안에서 지금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밖에서 혹시 뭐 민간단체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좀 진행되고 있나요? 민간단체에서는 이제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하는 활동도 물론 있고요. 교육과정이라든지 방과 후 또 자유학기제 뭐 요즘은 이제 진로 교육이라든지 또 봉사활동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이 동아리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환경 동아리를.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거나 또 함께 기획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 시설, 자원들이 있죠.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이제 전문 인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시설과 인력 자원을 활용하는 네. 다양한 학교 연계, 사회환경 교육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은 이제 그 강, 또 바다와 연안, 그렇죠. 네. 또 산과 농촌, 도시 이런 모든 곳을 아우르고 있는 그런 네.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는 그런 주제화된 교육들을 좀 다양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반응이 좀 어떤지, 우리 아이들의 지금 만족도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은 환경교육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이제 학생 그 생태 위원회라는 걸 독자적으로 학생회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자발적인 환경 동아리 활동. 네. 동아리 활동은 학교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텃밭 가꾸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뿐만이 아니라 학교 숲 조성이나 또 체험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뭐 교육 과정과 연동해서 하기도 하고 네. 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 세대가 지금 우려하는 여러 문제 중에서 뭐 우리 아이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늙어서 죽고 싶어요. 참 이게 아주 우픈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건데 우리 아이들은 내가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 있을까? 지금 기후위기와 같은 이런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과연 수명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위기와 또 공감대 속에서 아이들 스스로가 환경 문제를 걱정하고 또 자기 소양을 쌓아야 되겠다. 네. 환경적 소양을. 이런 의식들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네. 또 다양한 부분에서 환경교육을 요구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기성세대를 향해서도 네.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환경 문제를 네.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 이런 적극적인 요구, 제안 네. 이런 것들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도권 교육 안에서의 이 환경 교육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충남도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실제로 그동안 이렇게 뭐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기존의 학교 교육 과정은 이제 네. 국가 단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제도권 교육인데요. 물론 기존에도 우리가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과학 시간을 배우다 보면 뭐 환경과 관련된 여러 단원과 주제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집중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그 작년에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교육기본법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생태전환 교육, 이걸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네. 또 사회환경 교육과 관련된 법령도 이제 네. 2008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 중에 있고요. 연동해서 이제 그 올해 학교 교육 과정이 이제 개편되는 준비를 교육부가 하고 있는데요. 이 개편의 이제 기본 골자를 보면 모든 교과에서 환경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평가와 또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 과정의 평가에 있어서도 네. 환경 영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충남교육청은 어느 교육청보다 선도적으로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실천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네. 종합기획이라든지 또 교육과정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좀 그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또 지역교육청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교육 과정에서 이 환경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네. 네, 지금 이런 변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너무나 뭐 어떻게 보면 좀 늦긴 했습니다만 뭐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요. 이제 환경과 관련된 소양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기본 소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네. 민주 시민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 소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소양이 없이는 기후 위기와 같은 이런 국면을 제대로 잘 적응하거나 또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만 마스크 쓰는 거라든지 네.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뭐 많은 이제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생활에 불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상상을 해보면 기후 위기가 심화될 경우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자동차 이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를 타지 마십시오. 네. 또는 전기를 하루에 10시간 쓰던 것을 5시간만 쓰십시오. 또 물도 뭐 하루에 개인적으로 500ml만 먹어라. 네. 라는 만약에 사회적 규제가 내려진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절박한 상황에서 그런 통제가 먹히지 않는다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을 위해서 어떤 그 함께 조금은 희생하고 네. 또 뭔가 그 고통을 나누는 노력 이런 것들도 그런 시대가 올지 모른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환경 소양 또 그것을 수용하기 위한 공공 수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국면이고 네. 그래서 환경교육은 가장 중요한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태도이자 소양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행정에서도 좀 이런 체계적인 환경교육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의 경우에는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환경교육 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뭐 저희들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참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환경교육 도시는 사실은 이제 충남에서 정책적 제안에 싹이 텄고요. 2019년도에 저희들이 민간단체와 행정이 함께 해마다 환경교육 한마당이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 공주에서 저희들이 한마당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양성조 지사님 또 우리 그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님 등을 모시고 네. 민간단체와 함께 이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했고요. 그런 이제 선언 과정에서 이제 중앙정부도 네. 환경교육 도시를 통해서 환경교육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다행히 2020년에 이제 전국 단위로 이 공모가 있었는데 네. 충청남도가 1등으로 광역에서는 최초로 네. 환경교육 도시가 지정이 됐고요. 네. 올해는 그 환경교육 도시에 대한 지원 예산도 네. 중앙정부 예산 2억 정도가 이제 그 국가보조금으로 내려와서 네.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었고요. 뭐 향후에 우리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네. 또 전문화하는 데 아마 중요한 정책적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충청남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가 또 구성되기도 했어요.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정책위원회는 뭐 이번에 처음 구성된 건 아니고요. 그 전 기수에도 뭐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도 제가 알기로는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 네. 이 정책위원회는 충청남도의 환경교육과 관련된 좀 종합적인 활동들을 조정하는 그런 정책 심의 또는 자문기구의 역할들을 할 것 같고요. 네. 충청남도가 5년 단위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또 자문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학교와 사회를 연계하거나 네. 또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뭐 기업이라든지 또 군인이라든지 종교 등을 포함한 우리 지역 사회의 다양한 그룹의 환경교육을 현장에서 상설화하고 일상화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아마 제안하고 또 검토하는 단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환경 전문가로서 또 지역에서 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렇다면 전문가가 보시기에 향후 환경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이걸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경교육은 이제 사실은 뭐 환경교육이라는 독자적인 영역 이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뭐 마시고 또 자고 생활하는 모든 과정이 환경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전반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으로 이제 확산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환경교육을 내가 어떤 환경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또 어떤 곳이든 어느 때든 자기가 원하는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그게 네. 저는 환경교육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행스럽게 이제 충청남도는 광역 차원에서 환경교육 도시를 선언하고 지정을 받았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에 이제 2020년과 2021년을 통해서 서산시하고 당진시가 또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환경교육 도시 선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씩 환경교육 일상화를 위한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네. 반갑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다양한 형식의 환경교육들이 많이 생활 속에 접목이 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앞서도 이제 우리 충남 뭐 각 지자체별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 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뭐 컨텐츠 개발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센터 차원에서 혹시 계획하시는 것도 있을까요? 예, 충청남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공간적인 어떤 자원들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이슈들 중에서 이 자원에 대한 문제, 네. 쓰레기에 대한 문제가 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속해져 있는 이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는 기본적으로 자연 체험을 기반으로 하면서 네. 이 폐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이제 재활용 운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업사이클링 운동이라고 합니다만 제가 이게 작은 걸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네. 여기 이제 저희들 센터의 두더지 방앗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폐플라스틱의 뚜껑은 복합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소각하거나 이제 폐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세척을 하고 건조를 하고, 그다음에 방앗간에서 방아를 찢듯이 분쇄를 한 다음에 이걸 녹입니다. 녹여서 다시 이제 성형을 한 다음에 요건 이제 치약자개인데요. 요런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네. 또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키링 제품 같은 것도 만들어낼 네. 수가 있습니다. 예쁘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단순히 쓰레기를 적게 버립시다, 또 분리 배출을 열심히 합시다라는 운동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적으로 이제 버려지는 쓰레기를 재활용 상품으로 만드는 운동,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불필요한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자 봉지 같은 데 보면 그 비닐로 된 과자 봉지 안에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쟁반 같은 게 들어있어요. 과자를 담기 위해서. 사실은 그건 꼭 필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자 회사들한테 네. 그런 거 만들지 말고 포장해 주십시오. 이런 이제 녹색 소비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이런 노력들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부분에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환경 문제 또는 환경과 관련된 소양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기본 소양이고, 또 환경 문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더 큰 짐을 이제 지우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주변에서 자연을 접하고 또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네. 내가 불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지, 또 구입한 물건을 버릴 때도 조금 더 쓸 수는 없는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는지, 네. 또 어떻게 잘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도록 할 건지,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요. 주변에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충청남도는 이제 광역환경교육센터가 한 개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 10개의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있고요. 네. 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료라든지 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고 네. 참여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정말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이렇게 함께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환경교육에 관심 갖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